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김규나의 선전포고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김규나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예, 윈터이 이제 커밍 순. 네. 예, 아유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드디어 네, 탄압을 당했습니다. 네, 이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 드렸는데 왜 우리가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냐면은 이 역사적 자료를 남기려고. 이게 탄압도 아무나 안 당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탄압도 아무나 안 당하는데 이 보시면 8월 24일 날 제가 새벽에 00시 02분에 떴고 이거는 3시간 24분 후에 03시 26분에 떴는데 이게 조회수가 5634하고 좋아요가 87인데 3시간 24분 후인데 좋아요가 5625가 되고 좋아요가 873이고 이 조회수가 5625가 되는 줄었어요. 거죠. 조회수가 9가 줄었는데 좋아요는 1이 올라갔어요. 근데 왜 조작을 왜 다 같이 못했을까요? 좋아요도 줄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되는 우리 도로라부왕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왜냐면 이게 언론사든 뭐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제일 정치인도 그렇고 제일 비참한 게 그렇죠. 반응이 없는 거. 맞아요. 반응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 뭐 한 5,000 클릭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은데 조회를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거 한 10,000클릭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제가 별로 이렇게 세게 얘기하거나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없는데 네.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조용하게 네. 이게 그 조곤조곤하게 사람 잡아놓고 이게 잡아 죽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저는 그냥 문학 얘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듣기 싫으셨을까? 문학 이야기인데 이게 욕도 못 하겠고, 네. 야 이거 우리 욕하는 것 같은데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좀 들으시면은 그냥 듣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 저기 캡처 뜨려면요 제가 새벽에 자다가도 수시로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네, 스크린 네. 캡처샷 네, 네. 그거 가지고 찍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시간이 그래야 나오죠. 예, 네. 그 PC로 하면은 이제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PC로 캡처 뜨면은 그렇죠. 이게 바로 잡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모바일로 우리 그 방송 나오는 것들 수시로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래가 이상한 거 있으면은 저희한테 네. 그 메일로 그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안 볼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제 방송은. 근데 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심각하게 네. 쇼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자, 그 다음은 네. 책 내셨다면서요? 예. 네. 예, 저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책 이렇게 디자인도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 아직 디자인 안 됐어요. 원고만 있고 디자인하고 지금 그러시구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그러니까 방산 비리가 아닌데 이제 방산 비리다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이 국방 안보 산업을 좀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거죠? 삼성이 방위 산업 삼성이 떠나버렸어요. 방위 산업 안 하고. 아 그래요? 네, 포기하고 가버렸다고 짜증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원래 기사인데 네. 우리 최우석 한국 방위산업학회 회장님이 쓰신 기사를 갖다가 모아놓은 거를 조금 이렇게 네. 책으로 각색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원래 이분 이제 전문가세요. 박사님이시네요. 미국에서 박사. 미국에서 네. 박사했고 준장 네. 육사 28개 준장 네. 개편했고 방산 쪽 전문가인데 여러분 이 책도 좀 많이 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매는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오시면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윈윈 위디어 책 구매하기 코너가 있으니까 여기 신청하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02-711-9642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10월 1일부터 배송 시작이라고 써요. 예. 네. 15,000원이니까요. 많이 그리고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것도 많이 좀 구매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 작가님이 매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그래도 이 교재는 사야 안 되겠습니까? 교재는 좀 사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비봉 출판사가 주로 이게 우파 쪽 책 네. 많이 내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우파 출판사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저기 대표님 박기봉 대표님께서는요, 대한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예. 처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도 나가고 계십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도 네, 그 출판했고 책도. 하니까는 왜냐면 우파 이 출판사들이 먹고 살아야지 맞아요. 또 이런 책도 나오고 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좀 책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우파 출판사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윈윈 미디어라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도 이렇게 그 책을 많이 사주시면은 이제 그 책 가지고 그럼요. 또 인력 더 뽑고 네. 또 장비도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네. 이 하나의 또 이 군자금을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섹스피어네요. 섹스피어 아니고 셰익스피어입니다.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섹스피어가 아니고 셰익스피어입니다. 네, 네, 예. 셰익스피어인데요. 예. 셰익스피어 혹시 기습 질문 4대 비극이 뭔지 아세요? 저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햄릿. 예. 또 가만있어. 죄송해요. 아, 너무 어려운 걸 물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요 예전에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네.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네. 중학생 아이들한테 4대 비극이 뭐니 그러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먼저 애들이 손을 꼽는 경우가 있어요. 로미오가 한 건이고 네. 줄리엣이 한 네, 건입니까? 네, 네. 아, 예. 근데 아쉽게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나로 본다고 해도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 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이따가 얘기 차례차례 할게요. 아니, 가수가 이 햄릿이 작가 이름이 햄릿인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네. 주인공 이름이 햄릿 왕자입니다. 네, 제가 웃자고 했냐? 네, 그렇겠죠. 그래서 햄릿하고 오셀로하고 맥베스하고요. 그다음에 네. 리어 왕 네 가지가 4대 비극입니다. 네. 왜 4대 비극으로 치는지도 이따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네.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사실은 아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모르실까봐 또 동지 의식을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제가 다 압니다. 몰랐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오늘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희곡으로는 아마 거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희곡으로 읽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영어 원문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물론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겠지만은 드물겠지만 한글로 번역된 거 읽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도 정말 낑낑거리면서 읽었는데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영문과였기 때문에 뭐 4학년 때 배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예. 어쨌든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분명히 영화로는 많이들 접하셨을 거고요. 이야기로도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소수건은 왜 필요 없습니까? 이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일단 예. 오셀로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익숙하신 태블릿 PC 따위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과 연관 지어서 예. 손수건 따위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등감과 시기가 가져오는 어떠한 묵시적 범죄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세계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왜 명작인 줄 아세요? 두 번째 질문.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시대 불문, 시대 불문, 예. 문화 불문, 국적 불문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요. 예. 가슴을 팍팍팍 찔러주는 어떤 감동과 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작품 중에 하나죠. 우선 윌리엄 셰익스피어 잠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초상화나 사진으로 이제 이분 많이 알고 있죠. 예.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입니다. 영국에서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위대한 작가인데요. 예. 1564년에 태어난 16세기에 활동한 작가입니다. 예. 근데 이분의 생애가 좀 재미있어요. 중산층 피역 가공업자의 아들이라는 설이 좀 있고요. 이게 좀 유력하게 나오긴 하는데 일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작품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백작이라든가 이러한 고위층 공부를 많이 한 학자,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든가 에섹스 백작이라든가 옥스퍼드 백작이 사실은 이제 그 익명으로
낸 작품들을 예, 셰익스피어라는 가명, 이렇게 필명으로 낸 작품들이다라는 사실 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음모론이라고 이제 치부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둘 다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연극 배우로서 이제 그 피어 공장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이제 그런 영화 속의 셰익스피어 얘기고요.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위대한 비밀이라고 할거 어노니머스요. 네, 익명이란 이런 제목으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둘 다 아마 보시면은 셰익스피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작품이 쓰여졌는지 한번 이렇게 챙겨 보실 수 있는 재미있게 한번 흥미를 예,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정말 주옥 같은데요. 희곡이 36편이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소네트라고 해가지고 14행 시죠. 그 연애시인데 보통 154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베니스의 상인이라거나 한여름밤의 꿈, 뭐 헛소동 이런 희극이지요. 재미있는, 웃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아까 제가 지금 갑자기 급습한 질문한 4대 비극 중에 이제 비극들이 있는데 맥베스나 햄릿, 리어왕, 오셀로가 있습니다. 4대 비극이라고 하는데요. 비극과 희극은 다르거든요. 근데 예, 희극은 뭐 해피엔딩이고요. 근데 비극은요, 사실은 이제 무조건 슬프서 비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에 넣지 않습니다. 야. 왜냐하면요, 그 성격 비극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비극의 그 원인이 상황이나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제가 볼 때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선택. 선택에서 기인한 어떤 비극과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자신을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네, 고난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그걸 우리가 보통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베스 알다시피 권력 욕망에 예. 휘둘리죠. 예. 맥베스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난 한번 왕이 돼보겠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는. 그렇죠? 햄릿도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확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걸 어머니의 남편이기도 하고 새로 남편이 된 예. 나의 삼촌인 거죠. 아버지 동생. 그걸 죽이느냐 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기 애인도 죽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파멸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택 장애인 그런 겁니까? 선택, 그러니까 성격 비극이라고 하는데 결국 예. 그 성격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에 의해서 비극과 파멸로 몰아가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으로 이거를 보자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우유부단 뭐 마마보이 네. 선택 장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희극화 시키지 못 비극 그러니까 작품으로 승화 못 시키고 그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버린다. 비극으로 승화가 된 작품들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작품들은 그러니까 비극으로 위대한 예술로 승화가 되는 거야. 예. 내가 비록 그 주인공이 파멸이 될지언정 그렇지만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비극이 아니라 막장이죠. 막장. 네, 막장입니다. 그거는 어떤 예술적인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예. 네, 교훈도 줄 수 없고 그런 막장입니다. 그냥 그런 거죠. 막장 이거 저 순대 찍어 먹는 막장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오늘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격 비극은요 그 모든 불행 네. 행불행은 모두가 그 사람 본인의 탓이라고 해서 제가 늘 주장하는 TMTU 개인의 각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서요 이따 한번 더 자세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분들 뭐 소소하게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 시저 뭐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이런 재미있는 작품들이 있죠. 네, 다 영화화들도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셀로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서 이아고는 전형적인 악인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승진하리라 예상했던 자리에 캐시오가 등용이 되자 그를 모략해서 해임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캐시오를 중용한 장군 오셀로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이아고는 치밀하게 계획해서 오셀로가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으나 질투심에 눈이 먼 오셀로는 기어이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아내가 부정했다는 증거가 된 손수건은 그녀를 가까이에서 돌보는 이아고의 아내가 우연히 주워서 건넨 것뿐이었던 거죠. 자, 이런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겠지만 예. 이제 이러한 어떤 이아고라는 전형적인 악인이요. 그 캐시오
자신의 어떤 자신이 오르고 싶었던 그 자리에 승진한 캐시오를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등용시킨 오셀로 장군을 모함해서 이제 괴롭히겠다는 그 작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대사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어인 자신을 지독한 멍청이를 만들고 그가 미칠 지경에 이를 때까지 마음의 평화 안정을 교란시킨 대가로 내게 감사와 사랑과 보답을 하도록 만들 테다. 계략은 여기에 있지만 아직은 흐릿하다. 악행의 전모를 범행 전에는 못 보는 법이니까. 네, 범행을 계획하면서 그 오셀로 장군은 지독한 멍청이로 만들겠다. 한번 우리 국민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미칠 지경이 정말 될 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다 교란시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보답을 자신한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몰라. 해봐야 아는 거 정확하게. 매번 변하니까요. 그렇지만 악행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악행의 전모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네. 이거는 지독한 멍청이를 만들고 이거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든다. 그렇죠. 이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미칠 지경이 이럴 때까지 사람 지금 돌아버릴 것 같은데. 예. 네. 세계의 명작이란 바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해석이 되는 거죠. 예. 네,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인물별로 한번 제가 대표적인 대사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셀로에게는요, 오셀로가 그 이아고에게 계속 이용을 당하면서 그 순결한 아무런 죄도 없는 데스데모나를 불륜녀로 몰아서 이제 목을 졸라 죽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에 대한 사랑이 굳건했으면 예. 이아고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셀로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열등감인데요. 저는 열등감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무어인이라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무어인은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유색인종입니다. 보통 연극이나 이제 영화에서 예. 흑인으로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유색인종이라서 그 내 살색이 검어서 한 가지 그 유색인종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사교계의 남자들처럼 세련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예.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아주 거친 사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교계에서 아주 멋진 기사도 같은 그런 멋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또한 컴플렉스가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데모나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전쟁터에서만 늘 해가지고 승진을 나중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색인종이라는 거, 자기가 무식한 어떤 그런 장군이라는 남자라는 거, 나이가 많다는 세 가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젊고 예. 이 아내가 혹시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저버려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스데모나는 정말 아직 어리고 순진하고 정말 순결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우리의 사랑은 갈수록 더 깊어질 거야라고 그 오셀로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예. 전혀 뭐 외도나 뭐 불륜할 사람은 여기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아고가 이용을 하는 거죠. 예. 자신의 어떤 복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군이 나 대신 캐시오를 승진을 시켰어. 그 무어인에게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아멜리아는 이아고의 아내입니다. 근데 뭐 이아고가 아멜리아에게 좋은 남편이겠어요? 진짜 그건 아니겠죠. 제 수업이 좀 지루하신가요? 아니 나 이게 큰일 난 게 이렇게 말. 학교 다닐 때도 뭐 문학 수업 들으면은 맨 앞자리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아가 선생님한테 맨날 이거 지휘봉으로 탁 맞고. 분필을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좋은 학생이 있으면 분필 탁 던지고 분필 하나 갖다 놓을까요? 근데 너무 우리 대표님이 진짜 요즘 방송도 하시고 저번 계속 방송을 많이 하셔갖고 너무 힘드신 분이 있어요. 이게 그 밤에 계속 일어나가지고 캡처 뜨잖아요. 캡처 뜨니까 야 이게 밤에 잠 못 자니까 사람이 이게 낮에. 아니 고개 돌리고 해서 모르는 척 하셨으면 제가 모르는 척 했을 텐데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이셔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네, 저 잡았잖아. 조에서 조정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아멜리아는 어쨌든 좋은 남편, 이아고가 좋은 남편이 아닌데 이아고가 아멜리아에게 그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은 어떤 거냐면은 그 오셀로가요.
데스데모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처음 선물한 아주 귀한 손수건입니다. 그래서 데스데모나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훔쳐다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아멜리아가 제 남편이 또 이제 여자가 나쁜 여자는 아닌데 그 남편이 또 부탁을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있다가 훔친 건 아니고 우연히 마침 데스데모나가 손수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살짝 주워서 남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리고 캐시오는 이제 오셀로에 비해서 젊고 잘생긴 이제 부군인데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하고가 술을 마시게 하고 야근하는 날 좀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셀로가 이제 목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해임을 시켜요. 직위에서. 그래서 이제 캐시오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수한 것도 있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이 아멜리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데스데모나 부인을 좀 만나게 해달라, 좀 나를 좀 잘 얘기할 수 있게 좀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것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갑자기 막 태블릿 PC 네네. 막 하나 슬쩍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뭐 해임 당하는 게 탄핵 당하는 거고. 네. 야 이거 이 구조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끝까지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식인 거꾸로 간다에서 탄핵 당시에 사실 이 작품을 다뤘었는데요. 뭐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하고는 오셀로 귀에다가 계속 이제 유혹을 합니다. 다시 데스데모나가 캐시오하고 바람을 피웠어. 둘이 좋아하는 게 분명해. 눈이 맞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둘이서 뭔가 뭐 키스도 한 것 같고 뭐 이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셀로는 자신의 그 컴플렉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믿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 증거를 가져와. 증거를 보여줘. 증거를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하고가 내민 증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캐시오가 잠꼬대를 해요. 잠꼬대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데스데모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참 늘어놓습니다. 잠꼬대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잠꼬대는 그냥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카더라 그냥 소문이잖아요. 아무런 증거도 될 수 없는. 뭐 캐시오가 법정에 나온들 그걸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손수건을 내밉니다. 자신이 아내에게서 받은, 그렇죠? 데스데모나가 떨어뜨린 걸 우연히 아멜리아가 주워온 것을 증거로 내밀면서 이거 캐시오가 땀 닦고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자마자 오셀로는 이 잠꼬대와 손수건을 그냥 확고한 불륜의 증거, 외도의 증거로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오셀로가.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데스데모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캐시오가 지금 뭐 부관에서 해임됐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좀 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뭐라고 했는데 아직 못 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요 손수건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셀로 앞에서. 그러니까 오셀로는 이제 완전히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데스데모나 입에서 캐시오란 이름도 나왔고 손수건도 잃어버렸다고 했고 이하고가 나에게 말한 것이 다 맞구나.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셀로가 대표님 한번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내가 내 부하와 간통을 하다니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어. 역시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감정이 안 실려. 이런 게 들어가야 이런 개 X. 이렇게 이제 막 부르르 복수심에 떱니다. 그랬더니 이하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을 저지른 침대에서 목을 졸라 죽이십시오. 그리고 캐시오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완전히 그 불난 집에 정말 부채질을 이렇게 살살살살 근데요 이거를 작품으로 읽으면요 이하고가 점점점 그 음모를 실천해 나가면서 오셀로를 점점 그 살인으로 몰아가는 얼마나 집요하게 잘 썼는지 정말 셰익스피어 와 정말 최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손모시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말 이걸 읽다 보면요. 혹시 그분이 이 오셀로에 있는 이하고를 혹시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손모시기 아저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 머리에서 나온 거겠으니까 그 사람은 좀 행동한 거고 아마 진짜 이하고는 전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캐시오는 손수건을 어차피 죽긴 죽었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의심을 저버리지 못하고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정말 침대 위에서 목을 졸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너를 죽이겠어 하고 하니까 데스데모나는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는 너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날 죽이겠다고요? 난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요 하면서 결국은 그냥 목졸라서 정말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다 모이는데요. 그래서 오셀로는 왜 죽였냐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내게 충실한 이아고가 내 아내의 부정을 다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캐시오와의 관계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수건을 증거로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아멜리아가 그제서야 이 바보 같은 무어이나 그 손수건은 내가 주워서 남편에게 준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오셀로가 예, 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이아고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멜리아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아고는 아멜리아를 칼로 찔러 죽이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오셀로는 자책을 하고 결국은 아내 옆에서 자신도 자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아고에게 사실 이용당한 데스데모나를 혼자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로드리고라고. 그 사람에게 다 이아고가 이용을 해서 이제 다 사건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이아고가 죽였거든요. 그 사람 주머니에 모든 사건의 전말이 적힌 유서가 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증거가 돼가지고 이제 이아고는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오셀로가 통치하던 곳은 캐시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극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지금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완전히 막장 드라마인데요? 네, 태블릿 PC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2017년에 증언을 했거든요. 예. 자신들이 막 그 연기를 피워놓고서는 막상 법정에서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사실들 자기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갔고요. 그렇죠? 예. 지금 유죄 판결 지금 다 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통령을 탄핵한 단초가 된 태블릿 PC. 그런데 그 안에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어서 제출을 못한다고 법정에서 검찰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촛불을 든 거죠? 왜 탄핵을 한 거죠? 그 JTBC 뉴스 화면에서 지겹도록 보았던 그 파일들은 대체 다 무엇이었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은 왜 파면이 된 것이며 일주일에 4번씩 무죄 추정 원칙도 없이 인권도 없이 왜 끌려다녔던 것일까요?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5개월 그쵸? 예.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저는 아직 이거가 이해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그 누굽니까? 문재영 아저씨, A4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그러게요. 예. 제가 자료 준비하다가 이런 사진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오만이 반매우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네, 이거 마구니가 끼어또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까? 예. 증거가 없는 증거물. 예. 뭐 경제 공동체 그쵸? 누구하고 국정농단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 요즘 유행입니다. 법은요, 제가 알기로 법은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을 처벌하고 그쵸? 판결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행위 자체가 아예 없어요. 행위가 없는 것을 단지 불법이라고 지금 판결을 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러셨죠? 이 헤어를 꽂고 나오셨던 이분이요. 대통령이 근데 이 아줌마는 이 헤어 이거는 왜 꽂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제정신 아닌 아줌마죠.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이거 꽂고 나오는 건 제정신은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만약에 제가 이금 헤어를 꽂고 지금 방송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방송 듣겠으니까 저 여자 정신 나갔구나 그러시겠지. 다음 주에 한번 꽂고 하시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헌법 수호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서 파면했다. 이게 도대체가 법은요. 행위가 없으면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아니 작가님이 판사보다 저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관보다 법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법관을 하셔야 돼요. 소설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금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돼가지고 또 1년인가 뭐 늘었다 그래요. 판결에서요. 저는 도대체가 공부 다 잘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졸고 정말 딴 생각하고 이렇게 창가에다가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멍하고 딴 생각하고 정말 그런 적이 너무 많았는데 이분들 다 뭐 그 법대 입학하시면 동네 잔치벌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잔치 벌이고 이랬던 분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랬던 분들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다시 오셀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셀로의 비극은 그러면 단지 이아고가 이렇게 그쵸? 귀에다가 나처럼 나쁜 말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오셀로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다 그랬죠.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아고는 그것을 자극한 것뿐이에요. 거기다 그냥 성냥불 하나 탁 넣어버린 거죠. 데스데모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캐시오 잘생기고 젊은 캐시오하고 바람났어. 그냥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오셀로가 활활활 타오른 거라고요. 뭐죠?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아고가 말하니까 뭐죠? 역시 그럼 그렇지 거봐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맞았지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이런 때인 제가 아까 말한 성격 비극, 선택의 비극이 가져오는 것이죠. 성격 비극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격이 문제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행불의 원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 본인 탓이라는 것입니까? 이 오셀로의 비극은 사실은 이아고가 정말 나쁜 악인의 전형이지만 이 오셀로 스스로 몰아간 파국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이것 좀 살짝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단지 저들 때문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등감 유색인이라는 또 나이가 많다는 또는 매너가 좀 없고 좀 거친 사내라는 어떤 그런 열등감과 또 다른 남자가 혹시 저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투에 눈이 멀었던 오셀로에게 사실은 잠꼬대 조작, 그쵸? 캐시오가 그런 잠꼬대 한 적이 없거든요. 이아고가 만들어낸 거지. 네. 잠꼬대 조작이나 그 손수건 조작이 필요했을까요? 사실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언제든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이아고가 이용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태블릿 PC 그들이 말했던 것이 애초에 필요 없었던 것인지 모르죠. 다만 뭐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조작이었을 뿐이고요. 오직 평양 수호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 그분들의 영광이 되살아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뿐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의 번영이 못마땅했을 것이었을 뿐이고 또 여성이 대통령인 것이 정말 욕지게 날 만큼 싫었을 뿐이고 더 이상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더 이상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화가 났을 것이에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저쪽에서만 탄핵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다 같이 공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뭐랬죠? 우리는 정말 무지한가요? 이런데도 여전히 탄핵 사태의 전모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데스데모나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죽음으로 몰아간 건 사실은 저들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탄핵으로 다 몰아간, 그쵸? 어떤 오방색이니, 무당이니, 무슨 보톡스를 맞았니, 이럴 때 우리 전부 다 흥분했잖아요. 정말 그랬어. 정말 그 여자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촛불 들자 모였을 때 다 나가서 같이 동조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죄 없이 이건 뭐지 하고 당한 사람 캐시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실행한 악의 전형, 악의 화신 이아고는 누구였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경제 공동체 이야기하는데 지금 드루킹이 8천만 번 이상 조작을 했다. 그럼 대선 앞두고 뭐 그러면은 그 지금 청와대나 이게 지금 운명 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묵시적 그 뭐 내란 음모 묵시적 내란 음모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법이 이때는 묵시적 부정청탁이 되고 이때는 묵시적이 안 되고 이게 법이 고무줄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이럴 때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그 과거에 뭐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는 거기서 그렇게 막 흥분을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왜 흥분하지 않죠? 왜 촛불 들고 안 나가시죠? 그래요. 여러분이 속았는데. 저는 막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벌써 의심을 해서 그거 저거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좀 뭔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러니까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의 목을 조른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목을 조른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자신 스스로 가슴을 찔러서 죽었겠어요, 그렇죠? 그러겠네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죠 그 비극, 성격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문제고 모든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왜 비극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왜 비극이 아닌가? 왜 비극이 아닐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비극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죠? 양쪽 가문이 얘네 둘을 갈라놨죠. 환경적인, 상황적인 비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운명이 그러니까 성격 비극이 아니고 운명 비극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얘네들이 서로 시간이 엇갈리잖아요. 약 먹고 뭐 가짜로 죽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서로 죽고 막 그래서 뭔가 운명이 엇갈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들 성격이 물론 좀 어린애들이 너무 성격 급해가지고 서두른 점이 있지만 결국 운명이 얘네들을 어긋나게 빗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격 비극이 아닌 거예요. 난 저는 어렸을 때 그 작품 읽고 야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보면은 그 80년대 나온 영화들 보면 배경이 70년대, 60년대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영화들 보면은 뭐 갑자기 각혈로 막 이게 피토하고 막 저는 어른이 되면 다 저렇게 피토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문학 작품 많이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피토하고 죽는 문학 작품이 뭐예요? 그 막장 드라마 보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학 작품이 어렵네요. 제가 이 말을 많이 하니까는 자꾸 뭘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이제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이게 뭐 저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몇 년도? 셰익스피어가 1600년, 그러니까 16세기에 활동한 분이니까요. 200년, 300년, 400년. 그렇죠, 400년 된 거죠. 400년이 넘었는데 저 때도 저런 그 가짜 태블릿 PC를 예언하는 저런 그 문학 작품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뭐 예언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모든 어떤 사람들의 악 또는 그렇죠? 사람의 모든 마음, 그 숨겨진 욕망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여실히 잘 드러낸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인간의 속성이나 이런 게 그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러운 속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각성을 제가 자꾸 부르짖는 이유는요. 인간은 똑같아요. 이 근본은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고, 뭐 좋은 면도 가지고 있고 나쁜 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쁜 면이라는 게 뭐죠? 남 탓하고 공짜 바라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 이런 것들이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근데 인간이니까 추구해야 될 게 뭐죠?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훨씬 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우리가 그냥 동물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격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렇죠? 거기에 다다르려는 우리 끊임없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야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잖아요. 인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통이 오거나 저는 그것이 하나도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는 분명히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도록 우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훈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온다는 것은 세상이 혹은 삶이 혹은 뭐 신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나를 그만큼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 기회가 없었으면 사실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국민들이 다 깨어나고, 네, 더 튼튼하고 더 씩씩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그 조개를 보면은 조개가 안에 상처가 나야지 진주가 네, 생기는 거지. 그렇다 그래요. 상처가 없으면은 진주가 안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은 처음에 뭐 촛불 집회 막 하고 할 때는 저 종로에서 취재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와 얘들은 완전 이 그 북한 애들 같더라고. 네, 이 네. 앞에 선 애들은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예. 그 눈빛이 이게 그냥 뭐 홀리는 애들 눈빛이 일반인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고 특수훈련 그렇죠. 훈련 받은 애들이 네. 그런 애들이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그 촛불 그 앞에 선전 차량 위에 올라가지고 방송하면서 지나가고 막 그랬다고요. 나 그거 보고 야 대한민국 이대로 망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고 네. 지금까지 오게 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취재만 하고 글만 썼다고요. 네. 근데 이제 어찌든 간에 요즘 이렇게 크게 됐고 또 저기 뭐 삼성이 방위산업을 뭐 포기한 이유라는 네, 책도. 그런 책도 지금 출판사 만들어. 출판사도 만들게 됐고 이게 크게 됐는데 네. 이게 이게 탄압받으면서 지금 예, 조회수 조작되고. 조회수 조작되고 탄압받으면서 점점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회사에 돈 많이 벌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봐도 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네.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뭐 이게 금전적인 거는 이게 안 되더라도 뭔가 이야기하면은 그게 겁이 나니까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겁이 나니까 탄압을 하는 거고 지금 하여튼 누군가에게 누군가 이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급성장을 했다는 네, 게 네. 그것도 그러고 지금 보니까는 이 보수층들이 지금 유튜브 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맞습니다. 많이 네. 오셨어요. 특히 어르신들 영상 배워가지고 그분들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네. 남는 게 시간이니까 끊임없이 전국에 뭐 그 저기 태극기 집회 현장 돌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올리세요. 남는 게 시간이라기보다는 정말 네. 남아있는 게 나라에 대한 열정과 그죠? 사랑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냥 계속 올리니까 이게 이 영상의 이 뭡니까 이 편수나 이런 게 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을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공중파는 다 장악을 했는데 지금 네. 개인 방송을 장악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그죠? 네, 난리를 치는 그리고 거죠. 이게 이 우파들이 보면은 점잖은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네.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정세에 지금 네. 그 이야기하는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온 그 뭐 교수들보다 네. 훨씬 더 질 높은 그걸 한다고. 왜냐면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중국한테 붙었다고 서울대 네. 정치외교학과 네, 하는데 네. 아 우리는 그거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보는 눈이라는 게 비슷한데 자기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발전해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어떤 학벌, 그렇죠? 서울대, 뭐 스카이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부정부패가 사실은 많아졌죠. 근데 네. 지금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각성, 지금은요, 개인의 각성이 된 개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저도 좋은 대학 안 나왔거든요. 네,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깨어서 자신이 정말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자신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새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새길 거, 제가 늘 주장하지만 뭐죠? 세 가지: 남 탓하지 않는 것, 공짜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유와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가슴에 꼭 새기시고요. 이런 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밤잠 못 자시고 다 캡처하고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그렇죠? 공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좋은 말씀. 그리고 진짜로 저는 그 정치외교학과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네.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하고 기자가 없으니까 혼자서 기사를 계속 쓰다 보니까 한 3년 반 하니까는
4,750개 정도 기사를 썼더라고. 와. 하루에 한 3개, 4개를 꼬박꼬박 쓴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하고 그 기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자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안보 이쪽에 대해 가지고 이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원체 책도 많고 뭐가 네. 자료가 많아가지고 꼭 대학교를 안 나와도 맞아요. 그 네. 바닥에 네. 아니 그 바닥에 나왔는데 내 이제 어느 분한테 이야기 되니까 국내 정치학과 학회가 회원이 2,000명인데 신간이 나와도 이 책이 2,000권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교수님들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수님보다는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일반인들이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교단에 계시는 교수님들 전부 다 왼쪽에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오히려 안 배운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저도요. 문단에서 일찌감치 인정받고 했으면 이쪽에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10년 동안 배척받았기 때문에 저 혼자 책상에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네. 책 읽고 혼자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편도 2편 쓸 수 있었고요. 네. 또 대한민국의 시계도 매일매일 정말 예, 썼던 거지. 고민을 했으니까 그만큼 네, 예, 그러니까 혼자 있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 원인이 없거나 결과가 없는 고통이 없거든요. 제 스스로 예, 배척받고 버려져서 소외당해서 골방에서 나 혼자 뭐지 이러면서 진실을 찾는 시간이 없었다면 예. 저는 뭐 햄릿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설명해서 사실은 이런 작품 저처럼 설명해 주시는 분들 안 계세요. 그냥 문단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들 제 방송 보면 저렇게 무식하게 해석을 하냐고 이렇게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해외 문학 뭐 우리나라 소설은 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해외 문학 자체들도 해석이 전부 다 왜곡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10년 동안 좀 배척받으면서 혼자 공부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해석이 모두 다 좌파 세계관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못 뻑하면 자본주의 나쁜 거고 못 뻑하면은 뭐 독재자 나쁜 거고. 제가 늘 저번에 1984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힘든 시간 정말 뭐 나라하고 관계없이 힘든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가지시고 좀 절망에 부딪히셨더라도 절대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시면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요. 절대로 모든 행과 불행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좋은 강의 들었으니까요. 그 영화 한 편 보셨다 생각하시고 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 책 좀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그 오셀로 이야기도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읽으시고 또 오셀로도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거나 유튜브에 오셀로는 40 몇 년도에 영화화된 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영화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보람이 더 커지겠죠. 예. 그리고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도 네. 좀 많이 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우리가 이게 저작권 포기하니까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채널에 좀 올리고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그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니까 이 본방은 좀 봐주시고 그리고 그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찌든 간에 그 스크린샷 뜰 때는 휴대폰으로 뜨시고요. 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 얻은 결과를 갖다가 계속 이게 확산을 시켜야지 이게 다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개인적인 또 소망은 그 김규나의 선전포고에 나오는 작품들 다 모으셔서 그 책꽂이에 꽂아놓는 것처럼 지금 1984도 했고 비계덩어리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셀로도 했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모으시면은 모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 뭐 문학이나 이런 세계관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책 사가지고 보면서 거기다가 이 빨간색 볼펜에 이거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은 이거야. 그렇죠, 좋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어릴 때 이게 책들에다가 낙서를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이랬는데 그거 요즘에 보면요. 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수준 높은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책이 정말 좋은 거는요, 내 생각을 깨워주고 더 한 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것보다, 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거보다 더 크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은, 뭐, 책 쓴 보람이 있는 거죠, 저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장시간 또 고생해 주셨는데, 이제 김규나 작가님, 이 진짜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답을 아니. 해드릴 길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너무 즐겁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